저희 커뮤니티가 이 네이버 카페에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질문들이 이제 하시면 질문들을 유저분들이 다 달아주시니까 꼭 여기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페이스북 하시는 분 계시면 페이스북에서 표현369 검색하시면 이렇게 또 저희 유저 모임이 있어요. 여기에 저희 교육 내용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만든 것들이 자주 올라오니까 이 가입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유튜브 채널이에요. 네.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서 이 어셈블리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이 부분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셈블리 관련된 거 내용을 보면서 예제 파일도 같이 올려놨거든요. 예제 파일 받아가지고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희 진행한 것도 아마 여기로 이제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래서 이수 엔지니어님이 아이거에 대한 설명 잠깐 해주시고, 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사례 잠깐 보여드리고 네, 마치도록 할게요. 예, 아무래도 4시간이니까 좀 지치셨을 거예요. 1시간 마저 힘내시고 또 즐거운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여러분 그래도 다행히도 가장 재밌는 파트가 남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 전 직장에서도 좀 재밌게 봤던 분야이기도 한데요. 보여드릴 부분은 득팜의 꽃이라고 하는 부분인 이제 DFAM에서 어떤 그 형상 최적화, 그러니까 어떤 아까 보여드렸던 뭐 챔퍼나 엣지를 달거나 챔퍼나 필렛을 달거나 아니면은 뭐 서포트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내부 채널을 뭐 바꾼다거나 이런 디자인 말고요. 애초에 기능적으로 애플리케이션별로 아예 최적화된 디자인을 설계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3D 프린터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그리고 또 편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제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3D 프린팅이 여러 가지 형상을 다 출력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뭐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세간에 알려져 있다 보니까 3D 프린팅이라면은 뭐든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떤 파트를 넣더라도 결국 출력이 잘 돼서 나오는 그런 약간 뭐 전자레인지처럼 맞는 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3D 프린팅이 디자인의 자유도는 굉장히 좋지만 기존의 그 전통적인 제조 방식으로 만들었던 그런 파트를 그대로 넣으시게 되면은 실망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자인들은 3D 프린터를 감안한 디자인이 아니라 기존 가공 방식들이 엄연히 있었죠. 뭐 절삭을 했건 아니면 사출 성형을 했건 뭐 다이캐스팅을 했건 여러 가지 그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그 가공성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프린팅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어떤 그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좀 답을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어떤 파트를 출력하기로 했을 때, 혹은 그 전에 프린팅 도입을 고민하고 계실 때, 그 전에 한번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자. 첫 번째로는 내가 혹시 기존 제조로 만들던 파트를 그대로 프린터에 넣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두 번째는 그냥 단순 형상으로 그냥 오히려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뭐 부품들 이런 것들을 굳이 내가 프린터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린터 기술별로 굉장히 다양한 그 특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고려되어서 지금 디자인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이 제품 비싸게 샀는데 기대치와 다르게 애꿎은 이제 프린팅에 대한 제품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야, 아직 프린팅 멀었어. 프린팅 뭐 이렇게 좋다고 하더니 아직 아니야. 아직 먼 얘기야. 라고 또 기술 전반에 대한 또 회의감으로 또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하도 프린팅 얘기 많이 나오고 어떤 새로운 또 뭐 4차 산업혁명에서 같이 빠짐없이 나온 얘기지만 왜 그만큼 뭔가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없을까? 어떤 내가 뭐 사용하는 휴대폰이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자동차에 그 프린터로 출력한 제품이 당장 적용되었다는 이야기가 왜 안 들릴까에 대한 부분들. 저희도 이렇게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이렇게 다 있지만 이렇게 다들 어렵다고만 하실까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기술이 그만큼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신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금은 성급하게 들어와서 좀 잘못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종적인 득파. 그래서 적층 제조를 고려한 애초부터 적층 제조로 가공할 거를 염두하고 처음부터 설계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적층 제조를 한다고만 고려하시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하면은 이제 저희가 아이폰의 앱스토어나 뭐 구글에 있는 구글 플레이라든지 거기서 사용하시는 앱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말은 같습니다만은 저희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앱은 사용 적용 분야입니다. 프린팅을 이용해서 내가 어느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프린터를 도입하실 때도 자기 그 산업 분야에서 그 키 애플리케이션을 찾아서 이 장비 가격을 뽑고도 남을 만한 그런 ROI를 빠르게 회수할 만한 그러한 그 애플리케이션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이 설계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는 부분인데요. 뒤에도 저희 이제 파트가 있는데 아까도 소개드렸던 파트입니다. 제가 이제 서포트 달지 않기 위해서 내부를 다이아몬드 형태나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원래는 파트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결하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금속 판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4개 파트인데 이걸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적층 제조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이게 합침으로 인해서 내구성도 좋아지고 또 별도로 체결을 해야 됐다면 체결에 들어가는 노동력이나 공수도 줄어들고요. 당연히 그거에 들어가는 부품도 빠지니까 무게는 좀 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싸게 만들든 더 강하게 만들든 더 빨리 만들든. 그러니까 그 3가지 중에 뭔가 하나라도 어떤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프린팅으로 돌릴 수 있고 그런 그 애플리케이션을 찾아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이쪽 상단에 보시는 게 원래 기존 파트고요. 그거를 아래 보이시는 파트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으로 이 채널 안으로 이제 볼이 지나다니는 파트인데요. 양산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떤 파트의 그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유지 보수 형태로 뭐가 좀 고장 났다거나 부분이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리플레이스먼트 할 수 있는 형태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2번째로 좀 더 자세히 볼 거는 그 배틀봇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양산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그 생산성에 경제성에 조금 제약이 있다 보니까 프린팅이 이렇게 기능적으로 뭔가 극대화된 좀 익스트림한 부분에 먼저 적용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틀봇인데 그 미국의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배틀봇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무슨 서바이벌 오디션처럼 각각의 대학교 출신 팀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출신 팀이 나와서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가 경기장 내에서 부딪혀가면서 범퍼카처럼 싸워서 이기는 그런 그 컴피티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에 그 발키리라고 하는 그 팀의 퓨전 360과 마크 포지드가 이제 후원을 해서 여기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요 파트 모터를 잡고 있는 요 브라켓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속으로 제작한 거는 요 파트고요. 실제로 요 앞부분에 뒤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그 다른 로봇하고 부딪힐 때 굉장히 그 충격을 흡수하고 뒤집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부분은 또 탄소 섬유와 케블라를 이용해서 또 파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퓨전하고 지금 마크 포지드가 후원을 해서 지금 발키리가 상위권에 올라가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방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Valkyrie is a 250-pound combat robot for the TV show BattleBots on Discovery and Science Channel. We're a stealth jet-inspired body and an undercutter blade. Blade spins at 250 miles an hour, and the blade itself weighs about 65 pounds. We have a very tricky aesthetic. So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Mark Forge helped us do was quickly prototype out of printed materials the structure and frame rails to get the armor looking exactly how we wanted. Our team is comprised of 5 hardware engineers, all based in the Boston area. We are all younger engineers, and so we really find that iterative design has driven Valkyrie to the success we've seen so far. Figuring out how design 예, will 지금 be 요 앞부분에 developed, 보이시는 저 also 코에 해당되는 while we're 부분입니다. on, can't even count how many iterations of just like different parts of the robot or different modules that we've just changed up. This part is the 3rd version that holds in our weapon motor. We've been able to iterate down to be half the weight of what it used to be. We can really dial in and keep things as minimal as possible. And 네, 저기 들어가는 파트 말고도 파트를 잡아주는 뭐 지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프린터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측정하고 있는데요. 측정을 하기 위해서 파트를 딱 이렇게 고정해주는 지그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The materials are right up our alley for high strength, high performance. We have both onyx as well as stainless steel printed parts. Once we have Valkyrie fully assembled, we're looking at 40 to 50 parts that will be used in battle. I think a lot of people just don't think that there are strong 3D printed materials, so being able to point out where a bunch of our stainless pieces took a beating and just survived was really a great way to send home the quality of what Mark Forge has. Having Mark Forge has really made it so we're not only saving a lot of money on producing these parts, we're also saving a ton of time. The future of manufacturing looks fantastic. I think that this is going to change the way that things are made or engineered. 그 경량화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기존의 금속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파트를 플라스틱으로 대체함으로써 얻는 경량 효과 자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속 파트의 경우에는 제너레이트 디자인을 적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에 살을 덜어냅니다. 그래서 로드 하중값이 견뎌내야 되는, 꼭 체결돼야 되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만 살이 가게 하고 나머지는 살을 빼게 해서 기존에 사람이었으면 디자인하지 않았을 그런 굉장히 기하학적인 형상, 찰흙을 빚어놓은 것 같은 기하학적인 형상을 만들어서 그 자체에서 오는 또 경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량 효과를 이용하면 단순히 가볍게 만든다고 이건 좋은 건 아니고요. 그 무게를 줄인 만큼 다른 부품이나 다른 어떤 기능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조금 더 파트를 좀 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세이빙한 만큼. 마치 저희가 아까 로봇 그리퍼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하중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3kg짜리, 5kg짜리, 7kg짜리 뭐 그 이상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잡는 그리퍼나 이런 거 자체에 하중이 나가기 때문에 그게 무게가 무거우면 그만큼 들어 올릴 수 있는 파트의 가중 그 무게도 줄어들게 되고요. 또 아무래도 그만큼 무거우면 이게 다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절에도 무리가 될 거고 이동하는 속도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그리퍼를 또 그렇게 플라스틱 파트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파트를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은 같은 파트를 들어 올리더라도 관절이나 모터에도 영향을 좀 덜 가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분명하고 뚜렷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프린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아이거에서 한 가지 화면을 복제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여드릴 텐데요. 그 지금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요 배틀봇에 나간 사례 말고도 그 저희가 아이스 스케이트 있죠. 스케이트 아마 저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하나는 금속으로 출력이 되어 있고 하나는 저희 마크 포지드 장비로 안에 탄소 섬유를 넣어서 제작을 한 건데요. 그것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제작을 한 사례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아이거라는 지금 제품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크롬에서 제가 열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소프트웨어 설치하지 않고 그냥 크롬이라는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중에 하나에서 이렇게 연 다음에
여기서 제가 라이브러리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명을 만들고 이 안에서 어떤 STL 파일을 올려서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요. 지금은 제가 마크포지드랑 퓨전을 합쳐서 마크퓨전이라고 파일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보여드릴 STL 파일을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O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본 오닉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S라고 되어 있는 거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어떤 소재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지. 요거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오닉스와 케블라가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로봇 그리퍼인데 아까 그 과장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리퍼 같은 경우에는 금속 파트하고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그 반복 충격에 좀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탄소 섬유보다는 오히려 케블라를 이제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게 이제 원래 기존에 디자인된 좀 단순한 형태의 파트예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원하는 면을 클릭하면은 그 면으로 출력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면을 하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주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너레이티브로 조금 더 경량화해서 한 부분이 뒤에서도 이따 보실 수 있는 이제 이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걸 좀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또 모양이 좀 다른 버전이에요. 그 뒤에 이제 소개를 들으시겠지만, 여러분들 결과를 하나만 얻으시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 제너레이티브 파트를 여러 개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뒤에 더 자세히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실 파트 외에도 이렇게 또 그 정해진 소재의 물성치와 그다음에 하중 조건, 그리고 하중 방향 이런 것들 만족하는 파트가 이렇게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이제 가져오게 되면 이 왼쪽에 보시면 재료의 그 소모량이라든지 지금 37.94달러 이렇게 재료가 소진이 될 거다라고 나오고요. 출력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워시 타임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매스 중량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로 뭔가 자기 데이터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는 이 로컬 컴퓨터에서만 작동하는 그런 아이고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스케이트 보여드렸던 그 파트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이 안에 섬유를 어떻게 넣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를 불러오고 나면 이렇게 제가 길게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원하는 면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방향은 다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슬라이싱을 하고 나서 안에 인터널 뷰를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섬유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를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뜨는 이유는 이렇게 베드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방향을 잘 잡으면서 여기 좀 벗어나 있죠? 지금 에러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방식이다 보니까 어떤 점들이 있냐면 그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면은 뭐 모바일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에서도 출력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니터링 하실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출력이 중단되어 있는데 그걸 또 멈춰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바일이나 이런 인터넷 환경에서 그 작업을 계속 하실 수가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아이거를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아이거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간단한 뭐 이메일 주소나 이런 걸 넣어주시면 본인이 가지고 계신 STL 파일을 불러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재료 소모량은 얼마가 되는지 등등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좀 커서. 요거는 뭐냐면
그 인젝션 몰딩, 그러니까 사출 성형하는 그 몰드를 지금 저희 프린터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파트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불리온을 이렇게 뺀 다음에 요거를 금속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출면이 좋아야 되니까 물론 후가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걸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점이 뭐냐면 그 내부가 복잡한 형상을 제작할 수 있는 게 또 프린팅만의 장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에 그 파트에 대한 그 냉각 그 채널을 굉장히 자유롭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그 형상에 따라서 채널을 제작을 해서 굉장히 좀 고르게 파트가 좀 빨리 식을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출 성형할 때도 그 사이클 타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단위 시간당 생산량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인터널 뷰로 들어오게 되면은 파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내부 화면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여기에서 뭐 서포트는 어떻게 생길지라든지 아니면 안에 그 세라믹 릴리즈, 그러니까 파트하고 서포트가 닿는 부분에 세라믹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들어오게 되죠. 거기에 이제 어떻게 출력이 될지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 그 아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로 이렇게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엑스포트 빌드 하면은 USB로 연결해서 USB로 파일을 받아서 장비에 꽂아가지고 출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대기업이나 아니면 좀 보안이 심한 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라우드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USB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파트를 이동하는 식으로 보안에도 신경을 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이거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트라이얼을 통해서 저희가 체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 등록해 주신 이메일로 그 안내 메일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메일만 입력하시고 한번 아이거 또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네, 제너러티브는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개념이 뭔지는 저희 또 과장님께서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4시간 정도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진짜. 네,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이 제너티브 디자인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퓨전 360 컨셉 자체가 클라우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고사양의 컴퓨터가 없어도 수많은 해석이라든지 이런 렌더링을 클라우드 상에서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만들다 보면 다양한 구속 조건들이 있어요. 하중은 얼마나 줘야 되고 내가 어떤 이제 재료로 만들지도 아직 판단이 안 됐고 그다음에 가공 방법은 어떻게 해야지 최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사람이라면 내가 딱 봤을 때 만약에 라면을 먹는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나무젓가락을 바로 사용을 하겠죠. 근데 컴퓨터는 그 상황까지 가기 위해서 이 많은 이제 반복 학습들이 필요한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학습이라고 해서 뭐 기계학습 이런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토데스크에서 CAD에다가 우리 이런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좀 넣어서 실제로 사용자가 뭔가 부품이 필요할 때 이 최적화된 부품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토데스크에서 제너티브 디자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이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새 제약 조건들 이야기 드렸죠. 우리가 시간이 일단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예. 그리고 엔지니어링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다 보면 아,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정도까지만 하면 많은 이제 요새 불량 이슈들이 나오는데 그런 불량 이슈가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조 방법이 미리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면 결국에 다시 설계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나는 이 부분을 뭐 3D 프린터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서포트가 너무 많이 달려서 실제 가공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이제 시간들이 계속 흐르면 이런 것들이 다 비용으로 손실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해요. 어떻게 되면 최적화된 디자인을 바로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퓨전 360 제너티브 디자인이
하나의 그런 분야에서 최근에 이제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많이 이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라 다양한 결과물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속 프린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알루미늄으로 프린팅하는 거랑 티타늄으로 하는 거랑 인코넬이라는 파우더를 하는 거랑은 강도 차이가 다 날 겁니다. 그 차이가 나는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예전의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 내가 만든 결과물을 그냥 그 방식대로 이제 뽑아봐서 그냥 강도 테스트를 해봤을 거예요. 근데 표현 360은 그 구속 조건을 넣으면 그 재료에 맞는 강도를 미리 테스트를 해서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데이터를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내줘요. 그러면 비용이라든지 내가 강도에 따른 비용을 볼 건지 무게에 따른 그래프를 볼 건지 선택하면 내가 최적화된 형상을 선택하고 그 형상 데이터 자체가 CAD 파일로 바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기존의 다른 툴들은 STL로 넘어오기 때문에 아까 퓨전에서 작업했던 것처럼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CAD 파일로 넘어오기 때문에 바로 그 형태에서 내가 수정할 부분만 수정하고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인간에 의한 설계가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설계가 이제 시작이 됐고 이 클라우드를 쓰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무수히 많은 해석 작업들을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본인 컴퓨터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일주일 정도 걸렸던 작업을 한 3시간, 4시간이면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설명드리고 예제를 좀 알려드릴 텐데 예제를 보시면서 아 저런 업체에서는 저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3D 프린팅을 위해서 이제 모인 자리지만 제너티브 디자인이 이 프린팅을 위한 형상도 나오지만 절삭 가공 아니면 주조 우리가 이축 가공이라고 하는 레이저 커터라든지 이런 이제 워터젯으로 깎는 형상으로도 표현 360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가공 공법들을 선택을 하면 그 가공에 알맞는 형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어떤 작업 프로세스로 진행을 했냐면 막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컨셉을 잡기 시작해요. 이 컨셉이 나오면 이 실제 제품이 나오기까지 중간에 실제로 CAD 데이터를 만들고 해석 작업을 해보고 이 해석이 잘 안 됐다라고 하면 다시 CAD 데이터로 넘겨가지고 다시 작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물은 하나 아니면 2개 뭐 이 정도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 제너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모든 컨셉들을 여기 앞에다가 다 지정을 시켜줘요. 그러면 하나의 디자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디자인이 그 컨셉에 맞는 것들을 다 도출해 줍니다. 심지어 이렇게 살 빼기를 할 때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빼줘요. 그리고 그 뺀 부분은 해석한 이제 결과에 맞는 형상만 골라서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해석을 했는데 내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내가 사용하지 않을 데이터이기 때문에 걔는 아예 빼버려요. 그리고 해석했을 때 내가 준 구속 조건에 대한 제약들이 맞는 데이터만 마지막에 도출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 디자인이 나오는 이제 과정도 시간이 단축이 되고 다양한 디자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 예제를 보면 아까 봤던 서스펜션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됩니다. 이 제너티브 디자인에 들어와서 내가 딱 필요한 부분 그리고 내가 간섭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을 선택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다가 로드 값을 넣고 어떤 방식으로 제조를 할 건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재료들도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양한 재료를 써볼 거라 그러면 그 다양한 재료를 선택을 해서 제너티브 디자인을 걸면 결과물이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나온 데이터 안에도 인터랙션이 뭐 37개, 뭐 40개, 그러니까 계속 살을 빼주면서 나왔던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데이터를 CAD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 데이터를 절삭 가공을 한다 그러면 바로 보내서 절삭 가공을 하고요. 아까 표현 360이 어댑티브 기능도 보셨잖아요. 그 기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오리엔테이션을 소프트가 가장 안 달리게 할 건지 선택한 다음에 바로 가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전에 가공을 하셨던 거 아니면 CAD 데이터를 만들었던 거를 기억을 해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제너티브 디자인이랑은 완전 다른 영역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제너티브 디자인을 적용하는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쪽에서도 작업하는 팀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초기에 모여가지고 모든 컨셉을 정하고
그 컨셉에 부합되는 디자인이 나오면 바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리드되는 시간도 짧아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부품 8개 있는 부품을 아까 저기 예제처럼 하나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아까 규제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특허라는 게 가장 큰 규제가 될 수가 있어요. 특허는 다양한 기능도 되지만 형상을 규제로 많이 엮어놓는데 8개짜리 부품을 하나로 바꾼다라고 하면 그 규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회피해서 하는 게 이런 제너티브 디자인의 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 아까 요 앞에 보이는 곳에서는 지금 우리 안전벨트 브라켓을 이런 식으로 제너티브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이 자동차 쪽에서 왜 이걸 하냐면 자동차도 어차피 지금 전기자동차로 가면서 배터리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다른 부품들을 경량화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모든 부품들을 모듈화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솔린 엔진을 쓰는 자동차에서는 우리가 가장 이제 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차량을 판매해서도 돈을 벌지만 부품을 판매하고 수리하는 비용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전기차가 되면 모터로 가기 때문에 고장이 거의 없어요. 근데 고장이 날 때는 배터리가 방전이 됐다. 배터리도 나중에 전기차를 한번 분해해서 보면 배터리를 하나가 고장났다고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전체 배터리 통으로 다 갈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다 부품마다 다 모듈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작아지고 그걸 이제 모듈화를 시켜서 아예 통째로 바꾸게 함으로써 돈을 그쪽으로 다시 얻는 그런 수익 구조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제너티브 디자인을 하게 되면 살 빼기를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에 살 빼기 했던 방식이 저희가 이제 뭐 쉐이프 옵티미제이션 아니 토폴로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레벨셋 메서드라고 해서 살을 이제 빼 나가면서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구속 조건에 맞다라고 하면 살을 더 빼 나가고 또 한 번 또 살을 뺐는데 구속 조건에 맞다. 그럼 살을 점점 더 빼 나가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한 요소 해석이랑 조금 다른 방식이고 이 데이터가 많으면서 해석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랑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개 부품을 이렇게 하나로 바꿨을 때 강성은 40% 올라가고 무게 하중은 더 현저히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 부품은 GM에서 이코너스라는 자동차에다가 장착을 하려고 만들었었는데 아직 이코너스에 장착돼서 나오지는 않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미 뭐 28개 정도의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GM에서는 이런 기술을 모든 부품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측정 장비들 보면 1년에 뭐 50개 정도만 판매하는 측정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장비들을 보면 우리가 사출을 해서 얘를 만드는 것보다 3D 프린팅으로 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겠죠. 근데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 이점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존의 방식으로 못 만들었던 형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리브 구조를 그냥 단순하게 뼈대처럼 일자로 세웠다라고 하면 내가 잡았을 때 이 터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근데 제너티브 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리브 구조를 안에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훨씬 더 강도 높은 리브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물론 출력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피터스라는 이 중공업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는 본인들이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가장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품 중에서 이 열을 식힌 다음에 이송시켜주는 이런 부품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품이냐면 이 옆에 보이는 저 부품이에요. 저 부품을 제너티브 디자인을 이용해서 이 위에 보이는 그림처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중공업에서 3D 프린팅으로 그쪽에 쓰는 부품이 한 2,000개씩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접 3D 프린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엔지니어가 나온 형상을 보고 이 정도 형상을 봤으면 나는 실제로 우리가 2D로 잘라가지고 철판을 용접을 해서 만들어도 가능하겠다. 라고 해서 이런 형상으로 만들고 무게가 축소된 걸 보면 168kg에서 52kg으로 줄어요. 3분의 1 정도 주는데 이게 2,000개 정도 만든다고 생각하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절약이 됐는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소비재에서도 많은 영역에서 제너티브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 정점을 찍는 분들이 만드는 게 의자예요. 그래서 의자 디자인이 필립 스탁이라는 분이 의자를 만들었고 이 의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구속 조건을 넣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넣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한테 명령을 내려요. 제너레이티브를 누르면 그 내가 주어준 모든 조건에 만족하는 형상을 알아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It is AI the first child not designed by a human brain. 그 기존의 디자인에서 나의 감성 아니면 나의 감으로 만들었던 이런 디자인을 이제는 이런 이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고 마지막에는 휴먼 그러니까 사람이 리터칭을 해서 본인의 브랜드를 좀 심는 거죠. 필립스타 의자가 나오면서 많은 이제 디자인 영역에서 곽강을 받고 있고요. 디자인 소비재에서도 곧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는 폭스바겐에서도 이제 전기차를 만들고 있어요. 이분들이 전기차를 어떤 전기차를 먼저 만들었느냐면 굉장히 이제 많이 팔린 전기차 중에서 Human engineering combin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Lighter, smarter products. And here is a huge potential that can revolutionize not just the products that we are providing, but also the way we work. It's about finding ways to extend the range beyond anything that we thought possible. One way to do that is to make the vehicle as light as possible. That's where generative design comes in. 많이 보셨던 디자인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 to design structures that are lighter and stronger than anything we thought possible. We have been looking for something that would really represent our company's DNA. 그래서 요 이제 폭스바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엄청 많이 팔렸던 제품이에요. 그분들이 서핑을 하기 위해서 이 버스를 많이 구매를 했었고,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랩에서 폭스바겐 랩에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오토데스크랑 조인을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좀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컨셉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안에 보면 아까 바퀴를 만들 때는 주조 형식으로 만들겠죠. 왁스 프린팅을 해서 그걸 틀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알루미늄을 부어서 만들어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파트를 보면 밀링으로 해서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3D 프린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원하는 제조 공법을 넣으면 거기에 맞는 형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제조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파트. 그리고 핸들도 하중을 주는데 하중을 어떻게 주냐면 이 버스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엔진이 밀어서 사람 몸으로 들어오다가 이 핸들이랑 부딪혔을 때 막아주는 힘을 받기 위해서 옆에 이런 형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핸들 자체가 부서질 때도 이런 날카로운 부분이 안으로 부서지게, 사람 쪽으로 안 부서지게 이런 이제 힌들을 넣고 부속 조건을 줘서 돌려서 나온 결과물이죠. 그리고 전기차가 나오면 이제 자율주행이 계속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일자로 앉아서 이제 가는데 이제는 둘러서 앉아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컨셉으로 이런 이제 밑에 있는 지지 구조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무래도 킥보드 요새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 퍼스널 모빌리티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퍼스널 모빌리티들이 사람들의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 중량을 계속 줄여주는 게 중요해지는데 거기에서도 제너티브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윌이라는 업체에서 만든 사례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표현 360에서 컨셉을 정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표현 360에서 디자인을 하고 실제로 이제 제조까지 넘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표현 360 자체가 인벤터는 로컬로 이제 데이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인벤터에서 로컬을 쓴다. 그럼 솔리드웍스에서도 로컬로 쓸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이 오토데스크 드라이브라는 거를 깔면 드랍박스 사용하시는 것처럼 퓨전 360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사용할 수 있게 넘겨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넘겨서 그 안에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내가 이제 보는 거를 다른 사람이랑 공유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무겁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중을 좀 다운시키자 라고 해서 어떤 소재로 부품을 좀 경량화를 시킬 건지 선택을 해놓고 내가 필요한 이제 부분만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까 계속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초록 색깔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품들이랑 연결돼야 되는 부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도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빨간색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여기다가 배터리를 이제 거치를 해야 되면 나중에 디자인 될 때 이 부분은 이 파고들어서 디자인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회피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디자인을 할 때 그 부분은 빼고 디자인을 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을 피해서 제네티브 디자인을 알아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가공 방법으로 만들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얘가 결과물을 내줘요.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만들죠. 근데 무수히 만들 때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니었으면 아마 작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너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학생용 버전에는 없고 상업용 라이센스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건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런 파트들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파트들이 만들어졌으면 얘를 실제로 이렇게 차트 형식으로 데이터가 나와요. 그럼 내가 무게 아니면 내가 금액 이런 걸 선택을 하면 그 중에서 파트를 비교해서 선택을 하고 그걸 가져와서 이 퓨전 360의 폼이라는 거를 좀 이따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 데이터가 CAD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CAD에서 이 공면을 이 폼이라는 기능에 의해서 바로 수정이 가능해요. 수정을 하고 내가 해석을 다시 퓨전에서 한번 돌려보는 거죠.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적층 가공으로 들고 들어오고 가공된 거는 캠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이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 부품을 내가 이제 제너티브 디자인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내가 연결된 부위를 선택을 하고 연결되는 형상을 회피해서 만들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형상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퓨전에서 아까 파이프 기능을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 스컬프에도 파이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일반적인 파이프를 이용해서 얘를 연결할 수도 있고 스컬프에 있는 파이프를 연결해서 조금 더 이제 형상이 매끈한 파이프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디자인했던 거를 이제 컴퓨터의 도움으로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게 있는데 사람이 디자인한 거랑 3축으로 제너티브 디자인 돌린 거랑 2.5축으로 제너티브 디자인 돌린 거를 실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퓨전 캠에서 돌려봐요. 그러면 가공 시간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무게는 작고 가공 시간은 짧은 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일 거예요. 무게가 줄면 소재비가 아껴지고 가공 타임이 줄면 그만큼 가공비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데이터 결과 나온 걸 보면 2.5축으로 제너티브 디자인 돌린 게 가장 이제 시간이 짧죠. 예, 그리고 기존보다 중량이 한 180g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안전계수도 3으로 정확하게 내려왔고. 그러면 주저없이 선택하면 되겠죠. 나는 그냥 이걸로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제너티브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디자인을 제너티브 디자인으로 넣어보면 여러분들이 뭔가의 새로운 디자인을 또 얻으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링크라든지 회피할 부분만 딱 정하고 디자인을 돌리면 돼요. 그러면 내가 뭐 그렇게 많은 디자인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것도 디자인할 때도 디자인 타임도 20분 언더로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머리 부분인데 잠깐 제가 퓨전을 잠깐 틀어서 잠깐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아까 이제 로봇 팔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립되는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일단 그립을 이제 한다라고 하면 그립이 이제 연결된 링크가 있을 거예요. 네. 기존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면 이런 형상이에요. 네. 이런 형상을 제너티브 디자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립이 되는 부분이 되니까 그립이 연결되는 이 파트 그리고 링크랑 연결되는 이 파트는 꼭 남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링크랑 링크 사이에 들어가는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 안에 간섭이 일어나면 나중에 부품이 연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피해서 모델링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내가 처음에 스타팅 쉐입을 잡아주면 여기에서부터 살 빼기를 시작을 해요. 스타팅 쉐입이 없으면 얘 형태에서 이 전체 영상을 내가 큰 덩어리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 제가 프리뷰를 한번 볼게요. 큰 형태를 내가 하나 만든 다음에 그 형태에서 살 빼기를 점점 해 나가요. 그래서 스타팅 쉐입이라는 거를 나중에 저희 제네티브 디자인 워크숍에 오시면 제대로 다시 한번 더 배우실 수가 있어요. 지금 살 빼기 해 나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프리뷰를 이제 보게 되고 내가 이 데이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를 선택을 해주고 그다음에 머티리얼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선택해 놓는 거죠. 내가 만약에 레진으로 해서 충분히 버틴다 그러면 레진으로 하는 게 가장 싸겠죠. 금속 프린팅 하는 것보다. 근데 내가 만약에 스틸로 했는데 2D 커팅이 또 어느 정도 잘 나왔어. 그럼 2D 커팅을 하는 게 더 돈이 전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익스플로어로 들어가서 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석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제가 만들었던 선택했던 메서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2D 커팅으로 한 걸 한번 찾아볼게요. 2D 커팅으로 한 거를 열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살 빼기가 된 게 확인이 돼요. 그럼 내가 2D 커팅으로 얘를 이제 잘라서 해석을 해보면 충분히 버티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이제 주어진 구속 조건은 이제 어느 정도 맞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를 여기 익스포트를 누르면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보여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뭐 토폴리 옵티메이션을 하게 되면 메시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 데이터를 보면서 내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수정하는 작업이 꼭 필요로 했었거든요. 근데 퓨전 360은 데이터 자체를 아예 만들어서 갖다 주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 데이터는 밑에 보는 것처럼 이 폼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이 폼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내가 모디파이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하고 싶다. 네.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얘를 수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늘려서 모델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는 이 3D로 나온 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2D로 나온 걸 한번 보여드리면 2D로 나오는 거는 제가 만든 데이터에서 이렇게 스케치 라인을 바로 따줘요. 스케치 라인을 바로 따서 이제 들고 오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거죠. 원래는 거기다가 대고 스케치를 다시 다 그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제네티브 디자인이 궁금하신 분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희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가도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저희가 워크숍 했던 자료가 있거든요. 네, 그 자료를 저희 네이버 카페나 저희 페이스북 그룹에 오시면 제가 곧 올려드릴 거거든요. 거기서 한번 확인하시고 꼭 한번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워크숍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할 텐데 오늘 뭐 내용들은 좀 괜찮으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요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마크 포지드 장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고강도의 제품을 만드는데 저비용으로 뭔가 제품 생산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 이 시제품 제작에서 요새 많은 곳들이 정부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걸 만들었고 마크 포지드 장비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 될 것 같고 이 DFAM이라는 거를 잘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DFAM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보면 이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장비보다 디자인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을 잘해야 최적화되어 있는 형상을 만들고 좋은 출력물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퓨전 360이랑 넷팻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제너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탐색하는 기술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디자인을 머릿속으로만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는 디자인을 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한 10명에서 동시에 찾는다라고 생각해서 제너티브 디자인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한번 제너티브 디자인을 돌릴 때도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구속 조건들이라든지 내가 넣고 싶은 재료들을 한꺼번에 왕창 때려놓고 한번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랬을 때 탐색을 더 잘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학습을 시켜 놓으면 한 번 학습된 데이터는 그 다음번에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해석은 더 빨리 진행이 돼요. 그런 것도 한번 꼭 느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파트를 하나로 합치는 거, 그리고 경량화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부품들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만드는 이런 세 가지가 있을 거고, 이게 이제 DFAM에서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이제 패스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제너티브 디자인을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디자인 옵티미제이션, 오늘 말씀드렸던 이 퓨전 360으로 활용하는 디자인 기술, 그리고 아까 아이거에서 사용했던 이 클라우드 STL 저장, 그리고 라텍스는 오늘 그렇게 많이 안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뭐 언더아머 신발이라든지 아디다스 신발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밑창을 미드솔 자체를 라텍스로 만드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기술도 기회가 되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퓨전 360이랑 넷팹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커뮤니티에 오시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오셔서 내용들을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토데스크 자체가 슬로건이 있어요. 이 Future of Making. 여러분들이 뭔가 상상하고 만들고 싶은 것들을 저희 오토데스크 제품으로 구현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에반젤리스트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을 찾아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런 사례들을 패키징해서 글로벌하게 공유하는 거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하다가 뭔가 기술적으로 막히는데 내가 이것만 뚫으면 정말 멋있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발표하셨던 두 분의 연락처를 남겨놨어요. 네. 그래서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고요. 퓨전 360 관련된 거는 저한테, 이 마크 포지드 관련 장비 문의는 저희 이지수 엔지니어 분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문지가 2장이에요. 설문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 발표 자료는 필터링을 해서 바로 PDF로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아무래도 제가 따라 할 수 있는 거를 진행을 했는데 그 데이터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퓨전 360은 저희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가면 트라이얼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라이얼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Q&A 시간이 있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 받고 다 같이 박수 크게 치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셀카 하나 찍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